저번 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기법에 대해서 이제 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등기에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등기가 이렇게 체계가 잡혔구나.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미리 등기법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몇 개로 이 세 달라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맨 처음에 맨 처음엔 총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 가서 관할 등기소 가서 누가 등기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장부다. 이게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는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가는 촉탁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일단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으로 하니까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신청한다는 개념이 신청. 등기소. 그러면 신청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뭐로 나눠요? 이거 강론으로.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목차예요, 목차. 내가 이 목차가 각 과목의 모든 목차가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면 조금 가슴속에 위안이 돼요. 나 공부 좀 하는구나. 근데 이런 목차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내가 시험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 범위를 몰라요, 범위를.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제 동영상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절대 수업 듣는데 이거를 5번, 6번, 최소한 5번이라는 얘기지. 5번 이상을 들으셔야 돼. 지역적으로는 한 10번도 듣고. 그래야지만이 되지. 어떻게 이걸 한 번 듣고, 법도 공부 안 한 사람이 한 번 듣고 다 머리가 끄떡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고개가 끄떡거리죠? 하고 나서 그 사람은 머리에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병원 가보셔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가 처음 듣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 법률적인 용어가 만약에 머릿속에서는 이 귀에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왕왕 이렇게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이 얘기가 탁탁탁 들리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주에 첫 시간에 공부한 게 그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의에서 의의에서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아니 물권 변동은 여러분 그 교과서에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그래서 이 앞에 의의에 나오지 않고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책을 처음 받아갖고 그 내용을 좀 미처 이제 못 찾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디에 효력편에 있더라고. 효력에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냐 하면 효력편에 나오는데 어디에 22페이지 있죠? 22쪽 보시면 그 22쪽에 그 4절 등기 효력에 보면 거기 쌍가리 2번 효력 발생 시기 나오죠? 쌍가리 효력 발생 시기. 그거 앞에다 쌍가리 2번 앞에다가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 줄 한번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 한번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등기의 완료는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보를 부여했을 때이다. 완료된 등기의 효력은 등기 인청을 할 때다. 이거 접수받을 때, 접수받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와서 만약에 뭐가 나오면 이 다음 중 등기 절차상 틀린 거 그랬을 때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식별부를 펼쳐서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소급해서 할 때 접수할 때다. 그거 한번 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의의에서 볼 거는 물권 변동은 언제 등기가 뭐가 된 다음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소급을 해서 할 때 이 접수시다. 이 접수시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전산정보 조직에 의해서 할 때 저장할 때다. 우리가 이제 그 마우스 있죠? 컴퓨터 마우스 이렇게 클릭할 때, 클릭할 때 이때 접수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능을 받고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면 물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게 소유권이. 내가 너 부동산 내가 살게. 너 팔아라. 청약가 승낙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만 해갖고는 계약만 해갖고는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라고 하는 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 성립요건이고 그 다음에 성식주의고 왜? 형식을 갖춘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라 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보면서 뭐는 아니라고 존속요건 아니다. 존속요건. 뭐는 아니라고 존속요건주의가 아니다. 존속시킬 필요는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가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갖고 완전히 멸실됐다 하더라도 물건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게. 당연히 뭐 하면 되니까? 회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존속요건주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게 뭐냐면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 등기에 대해서 종류 공부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엊그저께 그 김장을 하니라고 혼자서 이거 이 무다 채고 뭐저 식구 그래갖고 요새 이거 거의 머슴입니다 이거. 손목에 물이 줬더니 지금 안 좋아갖고 지금 뭐 이렇게 이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자, 종류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시험 문제 요즘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몇 년 동안 지금 거의 4년 동안 계속 나오는 게 주등기로 하니까 내용상 분류. 자, 그다음에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 등기를 종류를 4개로 나누는데 기능상, 대상상 분류하고 내용상 분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형식이한 분류예요. 형식이한 분류. 자, 형식이한 분류.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달하고 2월달은 입문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문제 뭐 정말 중요한 거 그것만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이거 거의 뭐요 한 5년 이래로 매년 거의 매년 2년마다 이렇게 매년 나오는 그것만 할 겁니다. 근데 그 종류 중에서 조금 내용이 어렵다 싶은 거는 그건 3월달부터 다시 3월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꺼번에 뭐예요 여러분 1월달에 공부 시작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소화도 안 돼요. 밑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학계로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쉽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있죠. 용어 해설이라 생각하시고 기초적인 거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너무 첫 술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 공부하시고 용어적인 거 공부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 공부한 거 그거 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형식의 분류 중요한데 우리가 주등기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주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있다 그랬어요.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그래서 시험 문제 요즘 뭐가 자주 나와 이거. 이 부기등기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외우자고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사람 죽으면 뭐예요 저도 엊그저께 저 밤에 그 양평인가 저기 경기도 양평 그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갖고 지금 거기 갔다 왔는데 가다가 워낙 멀어갖고 그쪽에 가서 밥만 먹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차 시간 철도 파업한다고 해서 차 시간 끊어질까봐. 자, 하여튼 그래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등기부상의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만약에 표제부에 토지 등기부다니 토지 등기부 1번 충청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서청군 장읍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 면적이 500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소유권자 갑이 논에다가 인허가 받고 집을 줬다. 그럼 답에다가 집 줬으니까 대가 됐죠? 토지 대장 가져와서 자 뭐야 이거 답이 아니라 대로 바뀌었으니까 고쳐달라 하는 게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왜? 등기부에 써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개 중에 일부가 현재 어디 위에 현재 답이라고 하는 토지 위에 뭐가 져 있으니까 집이 져 있으니까 지금 사실적인 실체관계하고 등기부의 기대사항하고 뭐예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불일치하니까 이걸 고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이게 고칠 경자. 고치는데 변경 등기라 하는 것은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인 사유가 생겼다. 원래가 답이었어요. 후발적인 뭐예요? 집을 짓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이다. 항상 뭐예요? 항상 그래서 2번 충청도 100 면적 500 뭐만 답만 뭐로 고치는 거 이거 답만 대로 고친다.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항상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로만 해요. 말소등기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등표 있죠?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질환7 권리질권 등기, 판매특약 등기.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뒤에 약정,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부기등기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다 이전하는 것도, 그것도 다 부기등기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게 뭐예요? 등기 대상부터 오늘 이제 공부 할게 등기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대상에 대해서 봤죠?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부동산 일부가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대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등기부를 만드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 어디에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이 땅 하나가 있죠? 이 토지 하나가 어디에 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이게 일필지가 되는 거예요.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누군가 오른쪽에 쓰고 왼쪽은 이 땅이 충청도 소재. 자, 그 다음에 지번이 뭐예요? 땅 지번 100. 그러니까 이 땅 번호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읽으면 번지죠. 옛날 같으면 이게 번지예요. 번지인데 우리가 국가를 이루려면 자 일단 뭐예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땅에 번호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지번이에요. 땅 번호. 이게 지번이다. 거꾸로 번지 쓰죠? 옛날 행정부의 번지수가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자, 답, 지목에, 그 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지목. 면적이 500이다.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이 대장을 가지고, 자, 등기를 신청하니까, 항상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그 1필지, 전체 500이라고 하는 1필지 전부가 등기 대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네 땅에다가 내가 땅 사용료를 주고, 네가 1년 동안 뭐예요? 고생해서 벌어봤자, 한 뭐예요? 자, 연 소득이 5천푼이 안 되니까, 내가 연소득을, 6천으로 해주겠다. 그것도 전부도 말고, 땅 일부만 쓰게 해달라. 그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러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지 일부 있죠? 요만큼만 쓸 수 있다는 요만큼만. 그래서 이 등기부에 을구에 지상권 낸게 할 때 범위를 꼭 쓰는데, 범위를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동남쪽 400제곱, 아니면 뭐예요? 북쪽 200제곱, 이런 식으로. 자, 뭐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외우자고, 이거 부일용. 부일용 뭐예요? 부일용 저소지, 뭐만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이제 이거 좀 한번 외우자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외우는가를 이제 가만히 듣고, 그걸 외우려고 노력을 해두셔야 돼.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왜 그러냐면,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굉장히 버거워요. 그리고 지금 외웠다가 까먹는 게, 이게 한 번씩 까먹고 또 외웠다 까먹고 이런 게 낫지, 이걸 뭐야, 아예, 그렇다고 민법하고 학개론만 한다고, 일주일이 6일인데, 민법 학개론 2개만 갖고 다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라는 얘기, 조금만. 오늘 만약에, 예컨대 만약에 오늘 만약에 월요일이다. 오늘 만약에 금요일이다. 그러면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하면 그 시간 중에서 한 1시간이라도 봐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 여러분 뒤에 그 암기 코드에 이거 갖고 다니기 아직도 이렇게 성격상 괜히 남들한테 뭐 티난다 그럴 것 같으면, 불편하시면 그냥 이거 사진 찍어갖고 티가루 찍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게 되잖아. 이게 넓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써놨냐면, 예컨대 여기 34쪽에 보면, 여기 34쪽에 여기 4번 있죠? 부일령 저소지 이렇게 써놨죠? 4번에. 그렇게 이제 그게 뭔가를 외우라는 게. 부일령이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일령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가 아닌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게 있다. 용익물권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으면 만약에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게. 자, 이렇게 소유권자가 갑이다. 소유권자가. 자,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5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을이란 사람과 갑이 뭐예요? 지상권 계약을 맺으면 어디에 등기부상의 을구에 1번 무슨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 지상권 등기 용익물권 항상 뭐가 써야 돼요?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느냐는 거예요. 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냐, 나무를 키우서 세우느냐, 아니면 강고탁 같은 공작물, 기타 공작물 얘기죠? 뭐 수목을 소유하고 해서 남의 땅을 이용한다. 남의 땅이 뭐예요? 범위, 전부면 이 500 전부에다 전부라 써요. 그 일부면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뭐라고? 자, 동남쪽 뭐예요? 동남쪽. 자, 얼마? 400 뭐예요? 400제곱미터 이렇게 쓴다. 누가 보더라도 표제부는 면적이 얼만데? 500인데. 어디에다가? 여기 범위가 얼마나 됐어요? 동남쪽 400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전부 쓰는 거야? 일부 쓰는 거죠? 일부 쓰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공시가 되니까 자,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 자체 일부를 쓸 수 있다. 이게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근데 이 저당권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용익물권은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용익물권자가 물권자가 사용을 해야 돼. 물권이라 그랬죠? 물권이 뭐냐고. 물권은 뭐예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소유권자가 내 물건 내가 쓰는 것도 소유권이고, 남의 물건 돈 주고 쓰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한 사람만 단독 소유가 아니라, 이 사람도 이 땅의 소유권자고, 을도 소유권자면,
이 두 사람이 이 땅을 균등하게, 이 땅 하나를 이 두 사람이 균등하게 나눠갖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지분이다. 지분. 그 지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리니까 이걸 뭐예요? 권리를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자, 사용한다는 거, 점유하면서 사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아하, 이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용익물권을 지분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당권? 자, 이 얘기에 지금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이렇게 뭐예요? 공유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자 갑이 뭐예요?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얘한테 뭐 땅 나누자는 얘기야. 우리 싫대. 분할하자는데 싫대 했죠? 그러면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일부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을구에 자, 이렇게 1번에서 뭐라고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돈 안 갚으면 얘는 뭐 하면 돼요? 경매 신청하면 되지. 이 지분은 그래서 뭐예요?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저당권이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돈 필요하면 우리가 뭐예요? 은행에 담보 제공한다 그랬죠? 그 담보 제공하는 게 그게 대표적인 저당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외우다 보면 어느 날 외우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게 부일령 저소지 자기 지분만에 자기 거만에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안 된다. 자기 거만에 그 자기 거만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안 된다라는 말은 자, 만약에 뭐예요? 바다를 매립했는데 이 바다 매립한 사람이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병 세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몇 분의 몇씩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씩 이렇게 갖고 있다니까, 3분의 1씩을. 그러면 이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는 하나야 돼요. 이게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에요.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내 거 해달라고 하고, 얘도 내 것만 해달라고 하고, 내 거 해달라고 하죠? 그럼 졸지에 뭐예요? 등기부가 3개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지. 그럼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반하니까. 전원이 하든가 바쁘시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것만 해달라고 하지 말라. 똑같아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자기 것만 해달라고 그러지 못한다 그 얘기지. 응? 우리는 숨은 이인지 있죠? 막 그냥 갑자기 옛날에 첩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어디선가 막 누가 돌아가시니까 미국에서 막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전에도 보면 나도 자식이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자기 것 해달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부일령 조소지 자기 집만에 보상 없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꼭 외워라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주에 공부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자, 오늘은, 뭘 하냐 하게 되면, 자, 교과서 보시면, 자, 그 뒤에 등기할 권리, 18페이지에, 18페이지 받고, 19페이지 있죠? 19페이지는 거기 등기할 사항의 권리 변동은 법률행위 한 물권 변동에서 거기 보전 설정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물권 변동을 하려면 이렇게 등기 목적을 써라는 게 보전이죠. 등기 목적을 써라. 이제 그런 얘기지. 자, 그 얘기니까 그건 뭐예요? 차차 이야기를 하고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여기 20페이지에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자, 이해만 해놓으면 돼요. 요즘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별 걱정 없어요. 자, 넘기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22페이지에 등기 효력인데 이 효력보다는 뭐부터 먼저 하는 게 요건부터 먼저 하는 게 이게 저기가 맞아요. 요건부터. 그래서 26페이지 등기의 유효 요건을 하고 효력을 보겠습니다. 유효 요건을 먼저 하고 26쪽 등기의 뭐라고 유효 요건을 등기의 유효 요건을 본 다음에 효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자, 지금 여기에 등기부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유효 요건, 요건 있죠? 그 다음에 효력 있고, 그 다음에 등기는 총론 부분에는 자, 1번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원칙. 자, 두 번째, 신청 적격.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신청인. 그 다음에 신청서, 신청 정보 플러스 각종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 그 다음에 이런 등기를 해오게 되면 접수받아서 등기부에 쓰는 것을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고 대장소관청에 소유권이 바뀌었으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정리해준다. 그 다음에 강론 얘기하면 강론은 뭐예요? 강론은 각종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하고 각종 등기에 대한 특별 절차.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영익물권, 저당권 있죠?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들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고치는 걸 변경, 처음부터 잘못 써도 고치는 게 경정, 그 다음에 전부를 다 소멸시키는 게 뭐예요? 마실등기, 권리를.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가 다 소멸되는 건 멸실. 근데 잘 안 나오고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가등기 나오죠. 중요하죠. 가등기. 가등기. 자, 요렇게 뼈다가 딱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뭐 내 머릿속에 자꾸만 이걸 들으시고 계속 뭐예요? 내 들으시고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등기법은 요 정도를 공부하는구나 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 이거 중요한 거 이런 건 중요한 건 좀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거 꼭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보자는 게 등기에 뭐라고? 유효 요건.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요건이다. 유효 요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건하고 효력은 판례가 중요하니까 이제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자 모습을 저기 올해는 꼭 나와. 올해도 시험에 올해 꼭 나와. 요새 좀 나온 지가 오래됐어. 오래돼갖고 올해 꼭 나오니까 그 여기 26페이지 등기 유효권 있죠? 그거 잘 보자는 게 요새 다 보지 말고 제가 별표라는 데만 그것만 정확하게 그것만이라도 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야지. 왜냐면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통 우리가 애들이 집중력이 있다 그랬죠? 집중력이. 그 집중력이 있다는데 집중력이 있는 거 갖고는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집중력이라는 건 하나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집중력.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해도 뭐 게임하고 막 광적이야. 눈이 막 반짝반짝거려.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 그거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좋아야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주의력이 있어야 돼. 주의력이 줘야 돼. 주의력이. 이건 하나만 몰두하는 거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몰두하는 게 그게 주의력이에요. 사람 주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주의력이. 근데 그 주의력이 딸리는 애들은 뭐예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그냥 몰래카메라 같은 거 설치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애들은 뭐예요? 볼펜 돌리고 막 이거 맞아하고 그 쉽지 않습니다. 괜히 괜히 오지도 않는 핸드폰 괜히 왔다 갔다 쳐다보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목말리지도 않는데 괜히 물 먹으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의력을 키우는 방법은 그거예요. 필기를 하세요.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이러듯이 자기가 막 자꾸만 써갖고 하게 되면 이 손이 놀지 않죠. 이거 계속 뭐 볼펜 돌리고 막 아주 막 이거 정신이 헷갈립니다. 정신이 헷갈려. 주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력이. 하여튼 그래서 자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한 요건 중에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등기가 존재해야 되겠죠?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이 등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져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이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부동산 등기법의 각하사유를 자 등기법 29조에 이 각하사유를 정해놨어요. 각하. 다음 같은 등기를 뭐예요? 이 신청인들이 등기를 만약에 신청하면 29조에 몇 개, 11개의 사유가 생겨갖고 이 11개를 뭐예요? 11개를 누가, 이 등기관 있죠? 이 등기관이 뭘 갖고 있다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잣대를 갖고 있다가 11개에 해당하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내처라는 얘기, 받지 말라는 얘기. 그게 각하사유예요. 이 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뭐 한다고? 받지 말라는 얘기 등기를. 정확히 표현하면 그거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각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모두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고 절대평가인데 그걸 객관식 찝는 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고 그렇구나라는 그 뉘앙스만 갖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각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각하. 안 받겠다. 등기부야. 등기부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이렇게 등기를 신청했는데 실수로 우리가 이걸 이제 간과하고 이렇게 간과하고 막 그런 말을 써요. 간과하고 그러는데 실수로 등기를 실수로 간과해서 놓쳐갖고 등기부에 뭐 했다는 얘기 실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써요. 실행. 등기가 실행했다는 얘기. 등기가 완료됐다. 등기가 격려됐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요. 이런 단어.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공부할 때 용어가 잠깐 헷갈려요.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데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 뭐 용어집을 봐야 되나?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자꾸만 듣다 보면 똑같아요. 애들이 무슨 뭐 애들이 그 말 배울 때 뭐예요? 말 배울 때 계속 뭐 부모가 쓰는 말 듣고 배우지. 그거를 뭐예요? 그거 무슨 깐난 애가 무슨 용어집 보고 한글 용어집 보고 말 배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팝송 배우고 막 노래 배울 때 계속 부르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면 똑같듯이 자꾸만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실행했다, 격려됐다라고 하는 말은
등기부를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뭐예요? 이렇게 29조라니까 이게 반응 이게 등기법이에요. 법에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 갖고 법에서는 받지 말라 그랬는데 법을 위반해서 뭐예요? 법을 위반해서 이 법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법을 위반해서 등기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이 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 실체법, 절차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실체법, 절차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등기법은 등기하는 절차를 따지니까 절차법이에요. 민법은 뭐예요? 민법은 실체법인데 그 실체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한테 의무와 권리를 주어지는 법이 실체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민법 몇 조? 이 186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뭐예요? 행위로 인한 무엇은 물권 변동은 물권의 변동은 뭐라고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이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민법에 정해놨어요. 민법 실체법이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에 관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법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 누가 두 사람이 만나고 뭐예요? 자, 을은 갑한테 뭐예요? 팔겠니? 청약. 갑은 을한테 뭐예요? 팔겠다. 승낙. 그죠? 이 법률행위로 인해서 갑과 을이 법률행위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자, 물건에 대해서 이 소유권이란 물건이 자, 을한테 뭐예요? 득실. 얘 입장에서 보면 득이고 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실이죠? 이게 바로 변동이에요. 득실. 등기하라니까 등기부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민법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고 민법에 정해왔지만 이게 시기가 언제냐? 이제 시기가 등기하라는 게 등기부에 기록만 하는 게 등기지. 등기가 뭐 식별별로 표시해서 등기가 완료되는 게 등기지. 그래, 등기표 정보를 받아야지만이 등기가 되는 거지. 이 시기가 없으니까 무슨 법을 만들었다는 이게 등기법을 만들어서 등기법에 뭐예요? 그 6조에 만료가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런 자세한 것은 1월달, 2월달 아니면 강의 못해요. 왜? 이제 또 3, 4월달 가면 뭐예요? 진급배기도 바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잘 들어올수록 이게 기초과정을 기본적인 전반적인 법학 기본적인 전반적인 걸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에서 물권의 변동은 자,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물권 변동, 소유권이란 권리를 뭐 하고 싶으면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너 등기해야지만이 취득한다는 게 너 등기를 해야지만이 취득한다. 그래서 을이란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 지금. 을이 갑한테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뭐 하고 싶으면 소유권이란 물권, 권리를 뭐 하고 싶으면 변동, 취득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 등기하라. 너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한다. 얘가 등기 권리자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뭘 주는 거다? 권리와 의무를 주는 법이다. 그런데 이 권리를 준다는 얘기. 얘는 반대로 뭐라고?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뭐예요? 물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뭐예요? 변동이 뭐라 했어요 아까? 득, 실, 변경이라 했죠. 득실 변경, 실. 너가 소멸하고 싶으면 네가 소멸을 시키고 싶으면 물권 변동하고 싶으면 너는 뭐 해주라는 게 이거?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의무가 있다. 이게 등기무자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서는 뭐예요? 갑과 을이 만나면 뭐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인, 매수자 이렇게 매도인 매수자죠? 등기법 민법 공부하면서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 과목마다 그 쓰이는 용어가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무자 권리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다? 이 민법에서 이렇게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 말이 발생해서 등기법에서는 의무자 권리자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는 게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실체법이라는 용어를 이제 가만히 이해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처음 하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재수하신 분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무슨 효력이 있다? 실체법적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이런 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이 얘기 딱 들었는데 이해가 되는 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이 자체를 해석해 보면
이거 이제 담보가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실체법적 효력이 뭐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 어려운 거를 한꺼번에 이게 다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뭐예요? 등기법도 많이 맞아요. 많이 맞는데 그게 공부하신 분이 그렇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반타자 하라는 게 그 얘기예요. 반타자 하라는 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뭐예요? 등기법이 조금 난이도가 한 두 문제 정도 내렸어요. 내려서 그렇지. 쉽지 않아. 공부하시면 어느 분은 뭐야 해도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플 때 왜? 시간만 많으면 되는데 워낙 뭐 1차 과목 미포하고 학교로 하기가 바쁘니까 공부하기도 바쁘고 공부 까락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 중요한 거를 뭐예요? 자, 일단 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걸 자꾸만 외우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효요건, 자, 책을 보면 의의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 써있냐면, 자, 26페이지, 부동산의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인 물권행위 외에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 등기는 등기법이 정하는 뭐예요? 절차, 그래서 등기법이 절차법이에요. 절차에 적법하게 행해져야 된다. 이게 형식적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유효요건을 뭐하고, 형식적, 형식적, 법적 있죠? 형식적 형식적 유효권과, 그다음에 뭐라고, 실체적 유효권,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그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틀이에요, 틀. 등기법이 정한 틀, 이거 얘기해, 지금 이거. 이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게 법이 정한. 근데 이 법이 정한 절차를, 이 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법이 뭐예요? 절차법이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법이 절차법이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냥 법 위반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뭐예요?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게 더 매끄럽고 또 뭐예요? 고급스럽죠? 그래요. 용어가 그렇다는 얘기 용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자 이 형식적 유효권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물론 거기 27페이지에 거기 2번에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절차적 절차에 따라 신청할 것이 그래서 그 1번에 뭐예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되겠죠? 그게 29종 각하사회 중에 1호입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뭐예요? 자, 등기할 사항이어야 된다. 그게 2호다. 그러니까 1호하고 2호는 무조건 위반하면 절대 무효예요, 무조건. 이거는 등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효다. 근데 그 쌍가루 3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거 돼서 적법한 절차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니은번 있죠? 니은번. 니은번에 보시면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기를 자 가로 열고 뭐예요? 등기관이 실행한 등기가 관할 위반 등기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1호하고 2호 있죠? 그래요. 그 등기는 실체관계 여부와 불면하고 무조건 무효입니다. 등기관이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거기 이제 출시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출시세요. 뭐라 써있냐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뒤부터 오게 등기관이 간과하고 그랬죠. 등기 출시세요. 등기관이 간과하고라고 하는 거 놓치고 간과해서 등기부에 뭐 했다면 기록되었다면 그 등기는 당사자에게 신청 의사가 있고 또한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등기는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라고 써놨죠. 그 등기는 유효하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이제 뭐냐 그러면 거기 28페이지 있죠? 그 28페이지 그 등기 신청의 의사 그래서 그 쌍가루 2번 밑에 쌍가루 2번 있죠? 28페이지 거기 쌍가루 2번 그 등기 신청의 대리권 논다 있죠? 그거 탈래요. 거기 쌍가루 2번에 별표 크게 그거 중요해요. 또 거기에는 딱 무권 대리만 나왔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제 꼭 봐야 됩니다. 자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맨 아래 28페이지 맨 아래 거기 그 쌍가리본 등기 신청의 대리권 연다 나오죠? 그게 중요하다. 그거 별표해 주시고 크게 별표해 놓고 그거 잘 보자. 자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자 형식적 유효권 중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형식적 유효권 중에 볼상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등기는 뭐예요? 등기가 있어야죠. 등기는 존재하고 있다니까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등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 자 1호 뭐 위반이 아니어야 돼요. 관할 위반이 아니어야 된다. 관할 위반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호 이게 1호죠. 이게 29조 1호죠. 그 다음에 29조 2호가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 이런 아닌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호라고? 29조 2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몇 호부터 3호부터 뭐예요? 3호부터 11호까지 있죠? 자, 3호부터 11호. 진정한 진위 의사를 갖고, 진정한 의사 갖고 등기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 했죠?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자, 거기, 아까 몇 페이지? 28페이지 맨 아래, 거기. 그 맨 아래 쌍가루 이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의사 갖고 등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등기했어요. 누가 등기했다고? 무권 대리인이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했다니. 무권 대리인 등기했다. 그러면 사자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 사자명의. 사자명이 등기했다. 사자명. 그럼 사자명의는 다른 말로 뭐냐면, 자, 첫 시간에 했죠? 그 상속인이라 그랬어요. 피상속인 명으로 등기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랬죠. 피 흘리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게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한 거나 마찬가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인감증명이 뭐가 됐다는 게 이거. 인감증명이 위조가 됐다. 위조가 됐어. 자, 인감증명이 뭐가 됐다? 위조가 됐다. 인감증명.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무권 대리 등기하고 권한은 대리 등기하고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하고 인감 위조됐다. 그러면 강의 뭐 해야 되는데 등기를 각하해야 되는데 등기를 뭐 하지 못하고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실행이 됐다. 등기가 만들어졌다. 그럼 과연 이거는 뭐예요? 절대 무효에 해당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무효예요. 이거 무조건 무효예요. 이거. 실체관계 부하부도 떠나서 절대 무효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 했어요? 직권말소. 등기부를 만들어봤다. 직권말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각하했는데 각하지 못하고 실행했을 때 이게 뭐예요? 절대 무효냐? 그건 아니다니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 부합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실체 뭐라고? 실체 관계가 뭐하다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물어보자는 거예요. 유효한 등기를 보자. 유효한 등기를 보자. 이게 판례예요. 이게 판례다. 이게 판례다. 이 얘기를 한번 이해해보자. 자, 이 얘기를 이해해보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자, 만약에 무권 자, 여기 보세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라는 걸 한번 이해해보죠. 죽은 사람. 자, 만약에 뭐예요? 어떤 죽은, 자, 예컨대 만약에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뭐예요? 부동산을 하나 사고 싶어서 그 지역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서 내가 이 땅 오다 보니까 땅이 좋다. 자, 이 땅을 사고 싶다라고 이제 했는데, 자, 누가, 거기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그 땅의 소유권자가 이분이 갑이라는 분인데, 이 갑이라는 분이 뭐 했다니까, 이거. 사망을 하셨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속이 이루어지고, 사망이니까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죠? 민법 몇 조? 997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그럼 당연히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자, 이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법률,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해서 등기를 해서 뭐예요?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예요? 자, 자기는 갖고 싶지 않은데 이게 뭐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등기 안 해도 갖는 경우도 있다. 얘가 진짜 소유권자. 정이란 사람이 뭐예요? 정이란 사람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하고 을이라고 하는 변사람하고 뭐예요? 매매라고 하는 실체 계약을 맺었어요. 자, 실체 계약을 맺고 원래 법에 의하면 민법 몇 조? 민법 187조는 등극힌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게 법률에서 권리를 취득하는데, 자, 팔아먹으려면 등기해라. 처분요건이에요. 처분요건. 그러다 보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상속을 원인을 이전 등기 마친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해버렸다는 게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를 원해서 이렇게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일단 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속을 위반, 상속 187조에서 말하는 이 민법에서 말하는 법을 위반해서 자, 등기를 안 해놓고 팔았죠?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지금 보면 갑은 돌아가신 분이 등기소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이 각하사유 중에서 메토 각하사유 4회에 보면 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얘기 지금.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는데 참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소유권자하고 계약을 맺고 산 건 맞죠. 한마디로 뭐예요?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뭐가 부합된다는 얘기니까 실체적인 계약관계 있죠? 실체관계는 뭐하다는 얘기 이거 부합을 한다는 얘기. 그럼 국가가 자 저울질합니다. 이렇게 저울질해요. 과연 법을 무조건 위반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조건 무효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야? 아니면 이걸 무조건 무효로 하면 이걸 무조건 무효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는 게 왜? 당연히 얘한테 진짜 돈 주고 샀는데 이걸 만약에 무효로 해서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3번 2번 무슨 등기 소유권이 등기를 뭐 해버렸어요? 이거 말소시켜버렸죠? 이걸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뭐예요? 다시 여기다 4번 뭐예요? 이전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상속을 원인해서 누구 을이나 뭐예요? 병에 뭐예요? 병을 집어넣고 다시 뭐예요? 다시 지금 누가 정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다시 5번 이전 등기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정한테 다시 오죠? 그 어차피 정의 소유권자가 되는 건 맞다 아니게요. 그러면 얘는 세금을 몇 번 내는 거예요? 이때도 세금 내고 여기 또 세금 내야 되죠? 만약에 등기하러 갔는데 등기가 났는데 왜 등기관이 왜 세금을 안 내? 세금 영수증 첨부 안 하냐? 그러니까 뭐라 이게 등기관한테 저번에 냈는데요. 등기관이 그거 말도 되냐니까 말이 너무 억울하다는 게 그러니까 저 세금을 2번씩 내고 그러면 국가가 어차피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런 절차를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그래서 비록 뭘 위반했지만 법을 위반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한 걸로 위한 걸로 보겠다. 그게 판례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여기 죽은 사람 명의로 무권대리 마찬가지예요. 무권대리 누가 예컨대면 아니게 뭐예요? 예컨대 이 병이라고 하는 놈이 누구 사촌형 뭐예요? 사촌형 그 부동산을 뭐라고 내 거라고 뭐예요? 내 거라고 이렇게 내가 진정한 대리라고 속여갖고 누구한테 정한테 팔았다는 게요. 정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권한은 대리한테 산 거죠?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정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해. 내가 너한테 팔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소유권 취득했냐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니까. 얘가 또 얘한테 와갖고 아니면 내가 너한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병이란 사람이 사촌동생 아니야. 얘 누구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조카한테 가서 못난 아들도 미안하다. 네가 참아라. 돈 다 주겠다. 손해배상 다 해주고 정신적인 피해 1억 원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주겠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놓고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내가 너한테 판걸로 하겠다라고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로 보겠다는 게 이거 유의한 걸로 보겠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인감용이 유죄가 됐다 하더라도 유죄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사기가 위자한 거는 김사기가 만약에 자 누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김사기가 위자한 거는 실체관계가 없어. 얘 사기가 얘하고 뭐예요? 계약맺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 만약에 누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자 그 잔금 주고 등기서류 받고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인감유형을 3개월짜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갑이란 사람이 인감유형을 꺼내보니까 인감유형이 8개월짜리야. 그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여보세요 이거 갖고 갔다간 다시 뭐예요? 각하당해 갖고 다시 하려면 내일 또 오려면 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뭐예요? 빨리 지금 가서 인감유형 새로운 거 빨리 3개월짜리로 띄워라 그러니까 이 갑이 화이트를 꺼내갖고 이렇게 고쳤어 3개월짜리로. 근데 이걸 갖고 등기소에 갔는데 등기관이 실수로 받아준 거야. 인감유형이 뭐가 됐는데도 위조가 됐는데도 받아줬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뭐 했어요? 지금 계약관계가 있죠. 진정으로 돈 주고.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의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외우자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그래서 뭐라고 무대가 본대리 무대가 뭐예요? 사익감으로 뭐예요?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게 이거 유의하다 이렇게 외워보자는 게 무대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 했죠. 최진사 댁에 뭐예요? 셋째 딸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딸이 셋인데 셋째 딸이 예쁘대더라 뭐. 그래서 뭐 밤새란 눈도 돌새란 눈도 막 사이 되고 싶어갖고 뭐 들이밀고 막 그런 노래가 있었어 옛날에. 하여튼 있다 그래. 있다. 여튼간에 없어도 있는 거 없다고 이건 있어. 진짜 그런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무대라는 놈이 뭐가 되고 싶어서 무대가 내면 사익감 최진사 댁 사익감이 되고 싶어갖고 실체적으로 보다 사익감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외워. 무대가 뭐예요? 무대가 자 사익감으로 뭐예요? 실체주의다 이렇게 외우자. 그래서 여러분 자 책에는 몇 조? 28쪽 밑에는 목분이 없어요. 무권대리만 나왔죠?
무권대리 나오는데 그 아래다가 뭐하고 무권대리냐고 이렇게 사자명이하고 인감유 위조 있죠? 그래서 무조건 위조가 나오면 뭐예요? 이렇게 맨날 유효입니다. 무권대리니 유효, 사자명이 유효, 뭐라고 위조, 유효, 위조 이렇게 외워야 돼. 자꾸만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까먹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안 까먹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까먹으면 뭐 하면 돼요? 까먹으면 또 외우면 돼요. 그 까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29페이지 실체적 유효권인데 뭐 실체적 유효권 요 내용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도 판례가 중요한데 어디 여러분 그 30페이지 있죠? 30페이지에 자 넘겨보시면 30페이지 넘겨보시면 권리변동 과정 태양 있죠? 태양. 태양은 뭐예요? 그 행위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권리의 변동 과정 그 뭐예요? 그 모습이 행위 모습이 자 실제 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자 거기 이제 오늘은 두 가지만 정확히 봅니다. 뭐하고 동그라미 3번하고 거기 4번 중간생각 등기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거기 무효등기 이용은 맨 뒤에 무효등기 유용 6번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법 좀 공부하시고 보면 되니까 일단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 중간 뭐라고 중간생각 등기하고 자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뭐가 빠진 게 있어요. 모두 생각 등기 처음부터 빠진 게 있어요. 자 모두 생각 등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등기 원인을 뭐예요?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 허위로 뭐예요?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좀 해보자. 자, 그러면 중간생각 등기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아직 그런 거 안 들어봤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런 말 안 들어봤죠? 그런 법이 있어요. 하여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 부특법이에요. 부특법. 예, 부특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복골볼로 한번 복골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강행규정 같아요, 임의규정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냥 오늘 저녁 때 복골볼 한번 한다고 통과 한번 복골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강행규정 같아, 임의규정 같아? 기억이 먼저다. 기억이 먼저다. 기억이.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이게 단속 규정 같아요, 효력 발생 규정 같아요? 지그시 먼저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법률 행위까지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3년 3학년 1반에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다 그렇지 않아요. 괜히 동영상 들으시다가 또 헷갈리지 마시고 다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자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병하 니네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매는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납부 60일까지 등기하라. 자, 을하고 병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반대급부 있는 납부 60일까지 등기하라. 등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누구? 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3번 이전 등기 뭐라고? 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해가라는 게 이게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근데 이 을이라는 놈이 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1번에서 갑에서 자 2번 이전 등기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갔다 치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짓기를 자 이렇게 이름을 짓기를 이 법에 의한 절차상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될 것을 얘가 빠졌죠? 우리가 이런 등기를 뭐가 빠졌다고 을이란 사람이 빠진 중간이 빠졌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중간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니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얘기해. 그럼 과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이걸 위반했죠? 법을 절차상 위반했죠? 그 위반했다 해서 이걸 무조건 무효로 하게 되면 무효로 한다면 여기다 3번에서 누구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 집어넣고
뭘 집어넣을까? 이걸 이제, 이걸 먼저 말써야 되겠죠? 이등기를 말써, 이게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2번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여기다 뭐예요? 4번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얘 집어넣고. 어차피 얘나 얘한테 누가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실체관계 부합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5번, 자, 누가 앞으로? 어차피 병 앞으로 또 오죠? 그러니까, 비록 법은 위반했지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자, 등기를 유예하는데, 절대 어디는, 자, 이 일반 지역은 인정하는데,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이 허가구역은, 자, 어디서 어디로 갈 때도, 자, 갑에서 을로 갈 때도 허가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사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토지를 뭐 할 때, 거래할 때, 관청 가서 뭘 받으라 간 얘기니까. 허가를 받으라. 이게 토지거래 허가예요.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 거래를 해야지만이 허가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상속이나 이런 건 거래가 아니잖아. 계약이 아니니까. 거래를 할 때 뭐예요? 허가를 받으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갑에서 을로 갈 때 허가 받아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 갈 때도 허가 받아야 되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중간세약 등기를 무조건 예외 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튼, 자, 그래서 뭐가 나오면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나오면 뭐예요? 없다. 중간세약 등기 토지거래 뭐라고? 없다. 없다. 중간세약 등기 토지거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30페이지를 먼저 여기 밑에 보시면 거기 4번에 중간세약 등기 유예라고 돼 있죠? 유예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4번 앞에다 별표 해두시고. 중요하다. 별표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거기 31쪽 보시면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규제 그래서 뭐예요? 오늘은 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나만 봅니다. 한 3개 정도 봐야 되는데 하나만 이제 확실히 해서 거기 그 C 있죠? 판례 입장 있죠? C 거기 판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중간세약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규제 내용을 단순히 단속 규정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민법에도 시험에 나오고 그래요.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니까. 자,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봐서 중간자의 동의나 자, 3자의 합의를 조건을 유연한 입장이다. 자, 그 다음에 그 합의는 묵시적이나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하시고 다만 판례 소유죠. 그거 줄치세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첫 번째 거기다 판례 앞에다 쓰세요. 85%짜리 답이야. 그게. 이 문제 나오면 85% 답이야. 그게.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니까. 뭐라도 있어요? 국토이용 및 계획 및 지우세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법률상 그 공법 배우시죠? 이거 국토. 배우시죠? 그러면 거기 그 법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아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같아요. 기억이 먼저입니다. 이용, 여기 오타입니다. 이거 이용이 아니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률상 토지 매매에 거기 이용이란 단어 치우세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이란 말 치우세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매매의 중간세약 등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도 확정 무효로 보며 이해한 생략 등기 무효.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무효다. 이 모두 생략 등기는 뭐예요? 이게 머리두자예요. 처음부터 빠졌다는 얘기. 처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병이 한 거예요. 병이 다 두 사람이 다 빠진 거예요. 자, 이 매수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말을 바꿔서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이렇게 미등기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자, 이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자, 매수자가 있죠? 매수자가 양수인이 매수인이 뭐예요? 양수인이 뭐 한 거예요? 양수인이 소유권 무전등기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것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하다. 안죠. 넘겨보시면 거기 넘겨보시면 거기 3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5번 있죠? 동그라미 5번 있어요. 이 동그라미 5번 보면 자, 동그라미 5번에 모두 생략 등기 나오죠? 그 얘기했지. 줄 치세요. 그것도. 저 5번 앞에다 별표 두시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누가 보존 등기했다고? 양수인이 사는 사람이. 앞에 가불이 다 빠진 거야. 양수인이 보존 등기했다.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 이게. 자, 그러면 그 무효된 경우 민법 좀 배우신 다음에 할 거고, 앞에 거기 다시 30페이지. 30페이지 뭐예요? 거기 그 3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저 3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나오죠? 실제와 다른 원인. 그 앞에서 별표해 주세요. 별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니까, 허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손과를 해갖고 뭐예요? 자, 그 12남매인데, 막내 동생하고 거의 뭐예요? 한 25년 차이가 나. 이 갑이, 큰형이 25년 차이 나는 그 아들뻘 되는 그 막내 동생을 저 동네에서 키워갖고, 부모의, 조실부모하고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이 막내 동생이 너무 뭐예요? 너무 애가, 삐실삐실하고 30이 넘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하나, 강남에 있는 뭐예요? 집 하나 주려고 딱 생각하니까, 증여를 하려니까, 증여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뭐라고 증여를 하지 않고 뭐로 했다는 얘기니까,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해야 되는데, 뭘 했다고? 매매로 했다는 게, 매매로 잊었는 게 했다는 게요. 자,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이랬을 때 어떠냐는 게요. 이 등기 유효한 거로 보자는 게요. 왜? 형이 동생한테 준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형이 동생한테 준 건 맞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한데, 다만 얘는 뭐예요? 얘는 원인을 허위 기재하지 말라고 뭐예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했으니까 이 형은 뭐라고? 세금 증여세도 내야 되겠죠? 걸리면, 안 걸리면 모르는데 걸리면,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과 얼마 이거 1억 원의 벌금을 취하는 거 별도로 하고, 단속조항이니까 뭐예요? 처벌만 하겠다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형이 동생한테 준 건 맞잖아요. 무슨 관계가 부합된다는 얘기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이 등기 자체를 물어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죠. 요 등기는 유효니까 이거를 믿고 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등기가 유효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증여를 뭐를 했다?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맨 끝에 뭐예요? 유효다. 이제 그 얘기예요. 증여를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뭐라고?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있죠? 뭐라고 거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등기상의 등기 원인이 실제와 상이한 다른 경우에도 현실의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하다. 즉, 거기 써있죠? 증여를 뭐로? 매매로. 그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3번. 증여를 매매를 한 이전등기. 자, 증여를 매매를 한, 뭐예요? 매매를 한 이전등기 등과 법률행위 무효취소 얘기 나오죠? 그것까지 뭐, 자, 그것까지는 다음에 해도 되고, 거기 증여를 매매를 한 이전등기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있죠? 요 판례 요거 지금 요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이게 중요하니까. 자,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증여 매매 유효. 증여 매매 유효. 중간사약 등기 토지거래 무효. 중간사약 등기 토지거래 무효.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보고, 왜 등기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